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할 건데, 제가 오늘 또 이곳이 제가 볼 때는 송광사 16개 국사를 16분의 국사를 배출하셨던 송광사의 또 포교단으로서 이 보은사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도재스님과 여기 여러 사부대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요,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우리 도재스님께 감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조금 신나게 같이 이제 도대체 이 신묘한 나라 왜 한국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조금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1시간 만에 주파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넓은 루브르 박물관을 1시간 만에 주파는 나라,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데, 이게 제가 또 이 올란드 대통령한테 이제 어느 나라인지 혹시 올란드 씨 알아요? 그랬더니 글쎄요, 어딜까? 그래서 우리 코리아라고 하니까 막 그럴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 관점이, 이 지점이 사실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 병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1시간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무기가 어떤 건지 여러분과 같이 해볼 텐데, 특히 우리가 뇌를 이렇게 막 좌뇌를 정확히 구분하는 부분 자체가 조금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따지면 우리는 약간 우뇌형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뇌는 조금 창의, 우연, 그리고 감정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술 쪽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신 약한 부분은 논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MBC 100분 토론, KBS 심야 토론 보시면 사실 논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뭐가 얘기가 막히면 당신 뭐 몇 살 먹었어 이렇게 되는 구조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기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독특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큰 게, 요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심오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원숭이, 그 다음 바나나, 사자, 원숭이, 바나나, 사자 중에 3개의 단어 중에서 2개 있는, 관계 있는 거 2 단어를 묶어보시면 어떤 것과 어떤 게 묶일까요? 네. 아니야, 나는 원숭이와 사자 묶으신 분 혹시 계시면은? 네? 우리 사진 작가님께서 네, 사진 잘 찍어주시고 네, 대부분 우리는 원숭이와 바나나가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좀 어떻게 느껴질까요? 서양은 저렇게 비과학적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동물 카테고리와 과일 카테고리를 같이 묶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게, 우리는 운해형 쪽이니까 굉장히 우리는 관계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에서도 우리는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는 exit, entry, ticket, 우리는 표를 받는 곳, 표를 받는 곳, 표를 파는 곳, 이런 식으로 관계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은, 특히 보면 우리 사찰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 한국의 미학과 철학은 곡선에 가깝습니다. 직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자연은 모든 것들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적인 것에 굉장히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운해가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는 노는 거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 20년 같이 이제 컨설팅, 아까 주지스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컨설팅 하면서 외국 사람들의 수많은 유럽, 미국 사람 만나면서 느낀 건, 확실히 우리는 노는 데는 정말 귀재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우리 여기 지금 거사님들, 보사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밤이 되면 막 여러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격렬하잖아요. 그렇죠? 노래방 가셨을 때 전 세계 노래방이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 네,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 끼황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 3대 강국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세 나라에 전미사 하나 붙이죠. 뭘 붙일까요? 놈을 붙입니다. 미국 놈, 그 다음 중국 놈, 일본 놈. 근데 우리는 노는 유의적 기질이 굉장히 뛰어나서 또 여기 언어 유의를 한 번 더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놈을 양놈,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 놈은
때노. 일본 놈은 외노. 이렇게 언어 유의적으로 뛰어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그 동심을 잘 갖고 있는 부분이고 흉곽기가 넘치고 우뇌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여러 외국 고서에 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을 먹고 흥겨워서 노래 부르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면 사비를 털어서 나라를 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볼 땐 우리 보훈사 그리고 도제스님과 하시는 많은 일 중에 많은 부분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왜 스님이 하실까 이런 부분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알아서 나라를 구할 정도의 그 기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반일 오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후손들이 지금 백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괜찮게 못 살았다가 한강의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놀랍다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연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뭐다. 혹시 단어 생각나시는 단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마치는 분께 책을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한강의 기적, 기적이 아니라 한강의 뭐다? 출생지. 네? 저력이다. 저력 박수. 와. 네.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데 박수 소리가 그냥 좀 성의 정도 차원에서 하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력이다. 네, 제가. 근데 또 한강을 우리는 지금 이한자를 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이런 사소한 것도 보면 이외에 우리는 사실 한강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강의 기적할 때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금 한국이 정말 집중을 받고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비단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치 빼고 경제, 사회, 문화에서 보면 다각적으로 이렇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열풍들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K-pop 데모 콘테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But you will do much more than that. You will be hunters. 그래서 요즘에 K-pop 데모넌터스 K대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또 손녀분들 보시면 K대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도 수상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미국의 가장 핫한 지미 쇼에도 이렇게 대담을 하게 되는 기간까지 갑니다. The singing voices of the three main characters here. Yeah, that's you. Yeah. You're a K-pop group called Huntrix that also fights demons. Yeah. 네, 보시면 애니메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끝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실제 했었던 사람들이 실물이 나오면서 가상과 현실이 같이 묶이는 그런 개념 속에서 엄청난 선풍적 인기를 끄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영국의 버킹엄 궁전 가시면 거기에 지금 왕 그 수비 교대식에서도 이렇게 지금 골든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보셨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움직이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질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지금 한국은 K-팝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지금 우리 K-부디즘도 사실 우리 명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그 여러 가지 그 사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오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구촌 사람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 주지신도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같이 노력하시는데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승보사찰인 이 송광사 그리고 이 보훈사 오면서 뭔가 또 재밌는 거를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 해갖고 제가 최근에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기원 시범단들을 초청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절단을 가서 또 백악관을 앞에서
이렇게 또 작게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께 그 퍼포먼스를 좀 선보일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모습도 이런 게 있죠. 제가 이렇게 평상시 모습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모습들을 좀 광란의 분위기를 좀 하게 하긴 하는데요. 오늘 그 여러분께 이 악기 카우벨 연주를 한 곡 들려드릴 텐데 오늘 스님 근데 오늘 어떻게 제가 온다고 이렇게 하늘에 전화하셔갖고 눈까지 이렇게 연출을 해주셔갖고 우리 도재석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온다고 이렇게 눈까지 또 연출까지 해주셨는데 돈을 많이 쓰셨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가 그리고 요거는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하는 건데 카우벨, 소방울, 원앙 소리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요거를 여러분께 알프스의 아주 그 눈이 많은 그 기운 그리고 여러분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라고 제가 에델바이스 한 곡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예쁘죠? 네, 여러분들 너무 선물 괜찮은가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사회에서 이렇게 또 한국의 피터 드러커라고 세계적인 경영 철학가, 경영 사상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막 전설의 콘서트도 이렇게 막 황송하게 MSG를 엄청 쳐갖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여러분과 재미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사본을 찾은 하겠습니다.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이렇게 밖에 돼. 아빠, 엄마가 Yes, to call father.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Amma.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네, 지금 보신 것은 KBS에서 방영됐던 방송인데요. 지금 여기 분들이 인도에 사실은 우리 그 교포들은 아니죠, 그렇죠? 인도 현지인인데 인도 북부의 드라비다족의 그 타미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께 소중한 것이 우리께 최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갖는 것들이 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시고 거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막 한글을 막 저렇게 인도에 뭐 물려주고 막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막 오버하면 안 되고 사실 문화는 서로 교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소주 있잖아요. 소주의 원조 국가가 어딜 것 같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소주의 원조는 원래 몽고 원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몽고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우리 불교에 정말 소중한 그 헤리티지도 유산도 많이 불탔지만 몽고가 전해주면서 몽고 반점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의 소주도 전해주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소주를 즐기고 그 다음에 응용해서 했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소주 문화의 원조국은 한국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굉장히 크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전 세계 굉장히 중요한 대서사시인 일리아드 오디세이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들어보긴 했는데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던 경주에 왜 그러면 왕릉에 이렇게 저렇게 석상이 저 아랍 석상이 있을까? 여러분들 경주 가셨을 때 혹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부분들은 왜 저 친구들이 지키고 있을까? 여기에 그 비밀은 바로 페르시아 대서사인 쿠시남에 있습니다. 쿠시남에는 신라와 그리고 중국의 이야기들 가득한데 800페이지 중에서 500페이지가 무려 우리나라 신라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왜 그러면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들어가서 아는데 쿠시남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요게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짚어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이제는 쿠시남을 들어보셨으니까 내가 알아.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으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라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서로 문물을 교류하고 움직였던 그런 국가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가끔 누군가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민족의 기질 잘 모른다. 아키토 일왕이 본인 생일 때 일왕은 백제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만큼 백제 시대, 그냥 신라 시대 때 많은 문물이 전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스카 문화도 전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보시면 일본어로 구다라나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일본어인데 구다라는 백제를 뜻합니다. 나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건 구다라나이 하면 이건 명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일본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제의 여러 가지의 우리 그 문물들이 결국은 일본에 많이 전수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보시면 전 세계사를 딱 한 판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제식민지 6.25 전쟁 이 속에서 너무 어려운 시를 겪으면서 이제 폐허가 됐었고 다시 이제 올라갔는데 과거 조금 보시면 신라시대 때와 고려시대 때 8세기 10세기는 굉장히 우리가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도 엄청나게 융성을 했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8세기 때는 이미 해양수산부가 존재할 정도로 굉장히 해양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선시대에 오면서 성리학이 되면서 굉장히 내륙사상으로 축소됐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외국인을 장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을 장관을 채용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미 10세기 때, 1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외국인을 장관을 채용할 정도, 특히 인사 담당.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공부들을 잘하셨으니까 고려시대 쌍기의 권위로 뭐 과거 시험제들 도입이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좀 들으실 수 있는 그 쌍기가 바로 중국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중국은 지금의 미국과 같이 굉장히 파급력이 컸던 세계 강국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대외 교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문물들이 서로 주고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문 보시고 하시면 요즘은 반도체, 그 다음 조선, 철강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경제거든요. 근데 왜 수많은 산업 중에 왜 반도체, 조선, 철강이 수많은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 주력 경제가 됐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선원들의 지혜와 후손들의 노력의 합작품이라 저는 감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 같이 세계 최초의 배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그 노르웨이 배일 것 같긴 한데 그게 바뀌면서 우리나라로 최초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녕 비봉리에 있는 배가 최초의 목선.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박물관 가시면 이 배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전이 되면서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의 거북선 그리고 지금의 조선 산업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유전자들이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도 역시 한국입니다. 그래서 고래왕국 코리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울산에 가면 암각화가 있는데 사실 조금 고민은 뭐냐면 여기 6개월 물에 잠기거든요. 지금 암각화가. 특히 조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제가 이제 유네스코 그 위원이라서 관련이 있는데 이 고래잡이 지금의 저렇게 암각화를 새겼던 저 모습들이 지금 그 학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했는지를
그래서 지금 현대판 고래 도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교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저게 뭐 이렇게 저렇게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저 고래를 그리려고 하면 뭐 고래가 이렇게 뭐 1m 앞에 있지 않잖아요. 몇 킬로를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물안경도 없이 저렇게 고래를 정교하게 그렸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래로 저렇게 우리 고래왕국 코리아인데 제가 이렇게 자 그러면 고래왕국 코리아의 스케일 정도 되면 우리가 뭘 좀 해볼 수 있을까를 봤더니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오리온에서 나온 고래밥. 그래서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고래 왕국인데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첫 번째 드시는 음식이 뭐죠? 네, 미역국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를 보면 가장 유력한 썰은 바로 고래가 새끼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래랑 굉장히 친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어떻게 바닷속에서 고래가 저렇게 먹는 걸 봤을까? 어쨌든 굉장히 신묘한 우리 조상들의 선현들의 지혜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성 문화가 전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고인돌도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50%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창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우리의 토목과 건축 기술이 매우 잘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그 돌덩이를 저 위에서 내려와서 측정하고 안정화시키는 밸런스 맞추는 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지금 내륙 국가로 우리가 자꾸 규정 짓고 있지만 삼면의 바다고 해양 강국입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있었고 해신이 있었을 정도로 나오는 부분인데 그럼 해신이면 우리가 뭔가 좀 활용해봐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또 뭔가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하나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 시장에 보러 갈 때 장을 보러 갈 때 쓰는 카트 이름이 브랜드가 장보고. 그래서 근데 머리는 좋고 뭐 재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해양 강국을 표현하기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재밌다고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진하고 하면 그 군에서 이렇게 계급을 별 다음에 별 달았다, 그리고 임원 되면 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가 없으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별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굉장히 같이 녹여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별을 얼만큼 사랑했냐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 두 개 뽑으면 바로 삼성과 금성, LG, 옛 금성이죠. 그것도 다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별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우리 그것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앞면은 세종대왕, 뒷면은 바로 이렇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관측으로는 첫 번째,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두 번째, 중국의 순우도에 의해서 두 번째 남아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우리 전체 그 우주 전체를 별자리를 표기해서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윷놀이에도 이 우주 전체 원리를 거기다 담았거든요. 별자리 수를 거기다 새겨서 하나의 작은 놀이에도 윷놀이를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조금 더 놀라운 거는 미국에서 이제 고고학자들 다 모여는 이 지도 때문에 완전히 다 발칵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양의 신대륙 발견이거든요. 그게 1492년이었고 그거 4년 전에 1488년도에 포르투갈에서 디아스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양해가 열리는데 똑같이 그냥 1488년에 포르투갈 디아스 세계 최초 했는데 이 지도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정확히 표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작 연도가 아까 포르투갈은 1488년도에 최초였는데 이 희망봉을 표기했던 이 지도가 1402년도 태종 2년 때 국책사업으로 제작됐던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지금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책에 그레이트 맵이라는 책에 여기는 반드시 아시아 누군가가 항해했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역사학자목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세계 최초의 유라시아 아프리카 전도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에 카탈로나 지도라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 보시면 유럽에 굉장히 자긍심이었던 지도인데 그 사하라 이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지만 그때는 이 밑에 가면 직선인지 곡선인지 별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표기를 했다. 근데 이제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지금 일본의 류코쿠 대학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학생들 교실에서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때 당시에 엄청 세계관을 심은 우리나라 지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보기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과하게 크게 그렸다. 맞냐 틀리냐? 맞습니까? 크게 그린 건 맞긴 한데 그렇죠? 크게 그린 건 맞지만 왜 크게 그렸냐? 바로 우리의 자주성을 갖기 위한 그런 자긍심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보기에는 그때 호주가 없다. 당연히 호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아프리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류까꾸 대학에 있냐, 류꼬꾸 대학에 있냐 이런 걸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사는 굉장히 박제된 국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K-팝부터 K-드라마, K-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 주목받고 있지만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헤리티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황청에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저 지구본 복원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종이가 있었어?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한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중국이 정말 싫어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긍심 바로 인쇄술의 이관한 금속활자와 목판 인쇄술 두 개 다 갖고 있거든요. 직지신경도 그 금속활자 그리고 이게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경주에서 발견했는데 우리가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1000년 후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렇게 복원이 잘 돼 있고 보존이 잘 돼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의 한지가 주적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작 한국에서는 이 한지가 어떤 취급을 받냐면 모르게 종이 쪼가리가 비싸냐 굉장히 하대를 받는 그런 부분인데 외국에서는 이건 미래에서 온 종이다라고 엄청나게 지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는 지금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맨날 한의사와 의사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엄청 커다란 자원 중에 하나다. 왜냐면 한방은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전체 최적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형장부도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공공의학적, 예방적 관점에서 보면 동의보감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계 문화유산 중에 의학서로 최초로 우리나라가 등재된 게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이게 바로 신형장부도 그래서 예방적 차원, 치료가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지금 하버드대학부터 시작해 굉장히 이제 흥행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엄청난 헤리티지들이 5000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스토리에 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프랑스 아까 올랑드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프랑스 저 마카롱이 얼마에 한 개 제일 비싸게 팔렸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조금 많이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한 개, 마카롱 한 개. 얼마 될까요, 우리 보사님? 네? 저는 교환을 먼저 봐서 말씀드리면. 그러셨구나. 자료를 보신 분이시다. 네. 제일 비싸게 판 게 한 개에 800만 원. 중요한 건 프랑스의 귀족들, 왕실에서 먹었던 그런 디저트라고 하면서 포지셔닝을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거는 가격을 불러버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적인 맛으로만 따지면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무슨 그렇게 달어. 보통 대부분 그런 표현인데 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한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약과 그리고 과자에 메디컬을 붙인 건 제가 볼 때 전 세계 아마 최초일 것 같아요. 약과.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게 쪼개보면 약과도 한 개, 와이나
1,000만 원에 팔 수 있는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이 그런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지금 싱가포르에 이렇게 여행 가면 대부분 사오는 머스트 리스트가 바로 이 TWG라고 해갖고요. 차를 비싼데 막 사갖고 오거든요. 그치, 이런 게 이제 인생, 삶이지 하면서 막, 또 친지분들께 이거 아주 고급스러운 차야, 마셔 막 하는데, 이제 홍차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연도를 보시면 1837년이거든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쵸? 와, 벌써 꽤 오래전에 저렇게 뭐 800년을 했다라고 오해 소지를 해놨는데, 저 연도는 싱가포르의 상공회의소를 만든 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 그냥 갖다 붙였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지금 차를 해본다 하면은 우리는 차의 역사가 얼마큼 될까요? 이미 사실 그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너희가 1837년 우리는 856 이렇게 찍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의 뭐 2000년 전에 1000년 넘은 차의 역사. 제가 이렇게 보면 과거 산업혁명 시대 때는 커피가 주요 음료였습니다. 왜냐면 각성시켜야 되거든요. 기계 손 잘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계 그 생산성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서의 음료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건 누구냐면 바로 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이 치고 가면 보이차, 우롱차로 갈 수 있고 한국이 치고 가면 녹차를 치고 갈 수 있고 일본이 치고 가면 녹차, 말차를 치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녹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차를 안 마실까? 네, 일본은 어린이 급식 교육에서부터 차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다만 우리는 보리차가 우리한테는 정말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거의 공짜로 마시는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리차가 너무 좋아요. 몸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다만 그 보리차를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갈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반도체도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그러면 강하냐 보면 우리의 기술도 강하지만 정말 우리의 선원들은 지혜로운 게 이건희 회장도 얘기했는데 우리 반도체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R&D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쇠젓가락의 힘에서 나옵니다. 이 근육의 소근육을 쓰는 것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간별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줄기세포 적출,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반도체 세밀한 부분들을 공정을 건질 때 이 세밀한 손이 손가락과 그 근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쇠젓가락으로 세 개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저력이 우리 소년들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도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스타크래프트도 잘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손가락 소근육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오락실 가면 뭐 갤라우부터 시작해서 게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게임도 여기 계신 분들 잘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전통은 인류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전통을 버릴 게 아니라 새롭게 바꿀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뭐 한지도 우리 뭐 그렇고 최고가 많은데 so what이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걸 그럼 어떻게 우리 승화시킬 거야?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보존 계승이 아니라 국부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원료를 삼자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뭐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인텔이라고 해서 그 인텔 인사이드 사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비재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텔 인사이드라고 저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지가 우리 자동차나 그리고 전자제품이 쓰이면서 이렇게 한지 인사이드 우린 이런 어떤 생각들을 판을 좀 벌릴 생각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지의 원조들 전주, 안동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지역적으로 좀 흥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 보시면 스위스 가시면 루체른의 카페교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목조 다래입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많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초장대 교량을 벌써 훨씬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실됐고요. 위치는 평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런 나무를 굉장히 잘 다루는, 그리고 청동과 철기를 아주 잘 다루는 기질과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룡사 9층 목탑, 여기 높이가 80m거든요. 그런데 80m인데 아파트로 따지면 15층. 근데 그 당시에 8세기 때 뭐 타워 크레인도 없고 못도 쓰지 않고 저렇게 80m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고난이도 기술을 갖고 있었었죠. 지금 근데 황룡사 9층 목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실되긴 했잖아요. 지금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목조 기술이 결국 일본에 넘어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법륜사, 호류지사에 있는 옥층 목탑이 일본의 최초의 국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형님국가로 많이 넘겨줬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목장, 나무를 다룬 그런 것들이 지금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활용해 본다면 이런 걸 활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언제까지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문명 속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담대한 화두를 던지게 되면요, 꼭 목재는 어때? 목재 건물, 목재 빌딩, 목재 오피스, 목재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뭔가 좀 두렵죠. 네, 뭔가 불, 그 다음에 안전성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 기능보다 더 뛰어난 목재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걸 저는 지금 헤리티지 노믹스라고 해서 알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엄청난 우리의 선원들의 지혜와 노하우가 담긴 전통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갖고 가는 게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보면 다 이쪽이거든요. IT 이렇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우리가 부족해지는 부분이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금 처음에 육체적 피지컬, 육체, 그 다음에 정신, 멘탈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가면 영적으로 하는 부분까지 들어갈 가능성들도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이 존재해주고 해줘야 될 역할, 특히 우리 불교가 해줘야 할 역할 중 바로 휴먼 OS입니다. 지금 윈도우 OS는 다 사람으로 쓰고 있지만 휴먼 OS를 사실 굉장히 저도 사실은 이제 불교 신도고 하기 때문에 휴먼 OS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줄 저력과 그 다음에 스토리가 많다. 그래서 사찰 오시면 굉장히 편하고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집에 계셔도 편하시고. 근데 그 원천이 저는 홍익인간 정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홍익인간 하면 굉장히 구태연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만약에 5,000년 후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 뽑아보라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뭐가 전 세계를 운명을 좌지우지할까? 근데 바로 우리는 고전술세 때 홍익인간 정신, 이타 정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유하는 부분들, 여기서는 가장 최고봉이고 정수가 바로 불교에 있고 그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가만 보시면 사실 문명과 문화는 비교할 수 없지만 사실 이 반가사유상과 그 다음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어느 쪽이 좀 더 이렇게 좋아 보이시나요? 둘 다 좋으세요? 난 로댕이다 하시는 분. 아니,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근데 저는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사실 이 조각상을 보시면 로댕은 저는 확실히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우리는 내면의 미학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서양은 외면의 미학. 그래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그 발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아주 사실적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그 단계를 넘어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묘한 미소를 담고 사색에 잠긴 모습이라서 저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휴먼 OS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좀 갖고 있다. 뭐 어떤 우위가 우위 관점보다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보시면 이렇게 막 발레하고 그 다음에 또 공연 아시아 전당 또는 이스라엘 전당 가셔서 오페라도 보고 클래식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삶이 좀 이런 윤택함도 있어야 되지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SNS에도 막 올리세요.
이 친구들은. 근데 혹시 우리 여기 신도분 불자분 중에서 살뿌리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올리신 분 혹시 계실까요? 야, 이런 게 삶이야.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잘 안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제 오방색이 있고 우리 이은경 회장님이 나중에 또 음성 공연 하시겠지만 또 색동을 입고 왔는데 색동 청왕적백 초원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라고 막 우리를 막 깎아내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구찌가 명품 브랜드 구찌가 이렇게 색동을 하게 되면 또 엄청 환호합니다. 오! 근데 이게 얼마? 이게 3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이 하면 우리를 막 환호하고 뭐해 그리고 또 우리 거는 막 무시해.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우리 어머니 세대의 그 조각복 정말 천 하나씩 띄워서 정말 꾸깃꾸깃 만든 그 조각복을 보고 외국에서는 이게 누구 작품이라고 막 감탄하거든요. 작품은 아니고 이거 그냥 밥 덮어두는 밥상포인데 막 우리가 막 당황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LMS는 그걸 조각복 스카프 전시회를 열고 막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국보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막사발이 있습니다. 이도다원. 얘네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자연이 조선의 도공에 손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일본은 그게 굉장히 인위적이거든요.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거기에 감탄합니다. 백자 다랑아리도 바로 거기에 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발레는 오와열이고 직선입니다. 깔끔해요. 그래서 더 멋져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우리 거는 우리대로 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이프리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제주 영등구 이런 거 할 때 남이 중요치 않아요. 관객이 뭐 이렇게 이 손이 이렇게 중요치 않아. 어떻게 내면의 인약을 표현하는 거기에 몰입되기 때문에 조금 보는 건 좀 다르고 둘 다 매력이 있다. 근데 제발 무시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의도치 않은 문화적 사대주의가 존재합니다. 서울에 가면 동묘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누구를 모신 사당일까요? 네, 관우를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관우도 좋은데 우리 뭐 단군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멱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여기 집회 보시면 4개가 있는데 공통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다 각각 탁월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뭐가 있어 보이시나요? 예, 조선시대가.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전부 다 성리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약간 분노를 느끼죠. 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분들이 단군부터 시작해서 광개토대왕, 그다음 김춘추, 그다음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요분들만 조선시대에 가두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그 중화 사상들이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문화적인 사대주의, 그리고 약간 소중화 사상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면 일제가 사실 우리한테 정말 나쁘게 남긴 흔적은 너희들은 열등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그리고 맨날 싸워. 이렇게 맨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 위에 조선 총독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마 간교한 미소를 지으면서 조선지 너희들 그렇게 우리가 설계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맨날 그렇게 반목질시를 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누군지 모른 채.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상고사들 다 망가뜨렸고. 그런데 우리가 왜 형님국가에서 우리가 진짜 저렇게 우리가 일제 침탈을 받고 했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1871년도를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71년도에 일본은 당시 일본 예산의 1%, 지금 우리나라가 700조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700조 중에 7조를 투입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을 꾸립니다. 외무성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토 히로부미까지 다 같이 가갖고 세계 문물을 보면서 이제 근더의 박차를 가고 메이지 유신을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뭘 했느냐? 바로
서양의 오랑캐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척화비를 전국에 설치하면서 오히려 형님국가라고 하면서 일본한테 막 훈수를 야 너희들 서양 오랑캐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훈수를 주는데 이미 세상은 이미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대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웠던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내부 싸움만 있었던 이 부분에서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의 역사가 굉장히 뒤바뀝니다. 특히 근데 우리 일본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겠지만 우리는 고려백자 그다음에 그 청자 고려청자 조선백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혹시 조선백자나 그 고려청자의 도공의 이름을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을까요? 유명한 도공?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가면 무명 도공의 회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임진왜란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심수관 2, 3평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사무라이라는 계급을 주면서 엄청나게 그 존중해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조 때 임진왜란 때에서 이제 도공들이 다 일본을 끌려갔으니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라 했더니 오히려 그 도공들이 저기 가면 굶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계급도 굉장히 하대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카들을 일본으로 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는 우리 것들을 많이 잃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같이 가는 관계이지만 정말 우리가 극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부강해지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야 제발 우리가 코리아 우리가 사죄할게 이렇게 해주도록 해야지 우리 선원들의 희생이 저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임진왜란 때 어땠습니까? 야 너희들 조선 장수들 다 코를 배 갖고 와. 그러면 코를 배 갖고 오면 소금이 들어가고 일본에 보내면 아 이거를 너의 성과로 인정해 줄게 하면서 일본에 그래서 일본을 가면 코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을 정말 극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그 전략과 융성함이 돼야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 선언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3도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인이 없다. 왜?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중화사상 그리고 일본이 심었던 그 거기에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고 우리가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극복했을 때 우리의 얼가문을 좀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말 훌륭한 그런 비밀 병기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단 머리가 제일 좋아요. IQ.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엄청 부지런한데 이스라엘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근면합니다. 막 조찬 지금도 보통 평일엔 조찬 포럼이 엄청 많은데 저렇게 새벽까지 와서 공부하시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근면성실하죠. 한 번 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남이 가면서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그런 같이 한번 그 물불 안 가리고 거침을 수놓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아까 운에 관련된 비밀 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촌 코리아 열풍의 뿌리는 바로 한국인의 에너지이며 비결은 신명과 신기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는 흥과 끼가 넘치는 한국인의 기질과 유전자의 근원을 파헤치면서 한국은 자원 빈국이 아니라 정신 부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서양 숭배와 중화 사상, 일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후손에게 팍스 코리아나를 물려주자고 제안합니다. 네, 바로 신명과 신기, 우리 2002년 월드컵 그 기운, 1+1을 100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력이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수많은 외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본 경험 보면 이건 외국인들이 벤치마킹을 모방할 수 없는 저력이에요. 우리만의 고유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피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활용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운명을 어디까지 좀 가볼 수 있냐 저는 그거를 팍스 코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신과 기질은 딱 요렇거든요. 요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그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기질을 갖고 있고 충분히 저력이 있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에서 막 너무 막 관리 통제하다 보니까 요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위가 어디죠? 위 건물이 학교죠. 밑은 어디죠? 밑도 학교네. 보통 우리가 학교라고 했지. 그래서 둘 다 학교인데 공통점은 관리와 통제입니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기질인 원래 이 끼가 우리 원래 이렇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냥 남의 말 진짜 안 듣거든요. 그리고 매뉴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전화하면 되지 뭐.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들 해요. 그래서 우리 협상할 때 우리가 불리하죠. 어쨌든 우리의 기질을 그대로 투영시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만 처음에 너 터지겠죠. 너 지금도 할 때 그 타령이니 하면서 공부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질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역사관도 아주 뛰어나갖고 보이지 않게 저렇게 일본은 저 어디 그냥 저 뒤로 밀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가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팍스 코리아나 왜 세계를 제패했었던 영국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식민지를 엄청 건드렸기 때문에 당시는 이제 제국이고 군사 영토였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군사 영토가 아니라 경제 영토, 문화 영토로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잘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대한민국 그게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극동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이유 중에 정말 우리 5,000년의 헤리티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불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유산 중에 많은 부분은 불교가 엄청나게 그 역할을 해왔었고 지금 다시 21세기의 휴먼 OS를 바로 우리 여기서 펼치고 계신 것인데 이것들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역사 다른 국가 다르게 정말 이렇게 폐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대표적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서독의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의 역할들 그때의 용어 중에 하나가 블립 아웃이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살아서 돌아와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광산에 내려가시면서 언제 어떻게 목숨이 없어질지 모르는 그 위험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거 담보로 차관을 빌려오면서 우리가 한국이 산업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갔던 정말 보석 같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이역만의 인천 제물포항에서 출발했었던 지금부터 123년 전에 인천에서 하와이로 가셨던 이민분들 이분들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역할이 제가 그래서 지난주 한 2주 전에 미국에 가서 그 미주 한인의 날 기념에 제가 또 명예대회장으로 축사도 하면서 많은 한인분들과 같이 호흡했는데 이런 분들 전 세계적으로 있는 재외동포분들의 또 헌신과 희생, 노력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대전에 가시면 4대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에 걸쳐서 4대가 다 목숨을 산화해갔죠. 첫째 이남규가 바로 그분인데 지금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독립운동하다가 산화, 2대 산화, 3대 신관에 조직하다가 산해, 4대 이장원 중이 6.25 전쟁에서 산화. 그래서 이런 호국 가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왜 더 잘해야 되고 또 개도국의 어머니이고 또 선진국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역할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한복판에 광주에 빛볼 광주에 도제스님과 보은사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또 와보니까 여기 빛볼 광주인데 여기 반짝반짝 빛이 나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정말 우리 한국이 해줘야 할 일들이 더욱더 많고 광주 보은사가 역할을 더욱더 많이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민국을 응원하는 노래 후야 찬가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는데요. 조유로 기자입니다. 코리아 찬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노래입니다. 신명나는 멜로디와 진취적인 가사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자부심을 심어드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응원하고 또 타인을 응원하고 더 나아가 지구촌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힘찬 어떤 에너지를 부여해드리면서 나옵니다. 유족이 바로 지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 방역제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방곡곡 울려 퍼진
이어질 이 노래가 우리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다시금 자긍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코리아 참가가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소팅! 네, 그래서 힘찬 기사를 이렇게 남았으니까 나중에 코리아 참가 또 검색하시면 제 이름 홍대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힘찬 우리 그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랑스러운 코리아 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크게 외쳐주시고, 제가 사랑스러운 코리아 하면 대한민국하고 이 대웅전이 떠나갈 정도로 와 5초 동안 함성을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사랑스러운 코리아 대한민국. 거의 뭐 준비되신 분들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자랑스러운 코리아 하면은 우리 이제 보은사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랑스러운 코리아 보은사, 사랑스러운 코리아 보은사. 함성!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그럼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더욱더 해줄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어깨에 올라와 있던 부분은 이게 정말 5,000년의 헤리티지, 그리고 불교, 그리고 수많은 희생과 헌신, 이 위에 업계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더욱더 새해 또 명절도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또 지으시기도 하고 또 받으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와.